여러분 안녕하세요. 꼬수진의 베트남어 베이직 2탄으로 돌아온 베트남어 강사 이수진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1탄에서 베트남어 기초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지난 시간에 기초적인 어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문장에 살을 붙여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지난 34강에 이어서 시간을 묻고 답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은요, 시간과 하루의 일과를 표현하는 단어 익혀볼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행동을 하는 시간을 묻고 답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은 몇 시입니까? 지금은 몇 시입니다를 표현하는 방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것은 현재의 시간을 묻고 답하는 방법이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은 몇 시입니까? 저와 함께 문장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몇 시, 몇 때문에 의문문이 된 거 기억하시죠? Bây giờ là mấy giờ? Bây giờ là mấy giờ? 뭐이는 수량을 묻는 의문사였어요. 자, 여기에 1시, 3시 반, 10시 50분을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1시에는 정각이라는 표현 같이 넣어 볼 거고요. 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30분이라는 표현도 같이 배워볼 거고, 그리고 10시 50분도 있지만 11시 되기 10분 전이라는 표현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1시입니다 부터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다 1시. Bây giờ là 1giờ 해도 되지만 뒤에 정확한이라는 형용사 붙여서 정각 1시를 만들어줬습니다. Bây giờ là 1giờ đúng. 지금은 3시 반입니다. 지금은 이다 시작할게요. Bây giờ là 3giờ 30 phút. 3giờ 30 phút. 30이라는 숫자 표현했고요. 이것과 상응하는 똑같은 뜻인 rưỡi 2분의 1이라는 반이라는 표현을 30분 대신 넣어줄 수가 있었어요. Bây giờ là 3giờ rưỡi 해도 되지만 여기에 저라는 시라는 표현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같이 알아주세요.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Bây giờ là 3giờ 30 phút. Bây giờ là 3giờ rưỡi. 지금은 10시 50분입니다. 지금은 이다 빨리 생각하시고 만들어 볼게요. Bây giờ là 10 giờ 50 phút 되지만 여기에 부족한이라는 형용사 넣어서 11시 부족하다 10분 이렇게도 만들어줬었어요. Bây giờ là 11 giờ kém 10.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꼬베베 1탄으로 넘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 다 완벽하게 배우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미션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 미션을 베트남어로 다 바꿀 수 있으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4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 출근해요. 그들 집에 간다. 나 운동한다. 내 친구 텔레비전 본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나타내는 동사를 익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은, 그녀는 행동한다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몇 시, 시간을 물어보고 저녁 7시인지 어젯밤 11시인지에 해당하는 정확한 행동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대화인데요.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해요? 저는 아침 8시에 출근해요 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해요? 인데요. 베트남어로 이것을 바꿀 때는 당신은 출근하다 라는 문장을 먼저 써주시고 몇 시에 라는 추가적인 의문문을요,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어순으로는 당신은 출근하다 에 몇 시인데요. 이 문장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당신은 몇 시에 행동해요를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몇 시에 해당하는 의문사를요, 문장 맨 앞에 위치를 시킵니다. mấy giờ 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몇 시라는 단어인데요. 주어는 행동하다라는 문장 앞에 넣으면요, 우리말과 똑같이 몇 시에 집에 가요? 몇 시에 운동해요를 뜻하는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시간을 물어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행동을 언제 하냐, 과거에 언제 했냐, 미래에 언제 하냐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때는 이 두 번째 문장을 사용하는데요. 자, mấy giờ 앞에 있던 이 단어를 맨 끝으로 뺐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와 동사 뒤에 난데없이 몇 시라고 오면은 문장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 에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넣어줍니다. 즉, 당신은 몇 시에 행동해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적인 표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에라는 전치사 넣어주시고 의문사를 넣어주시던지 아니면 구체적인 시간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 그리고 어제, 내일, 그리고 보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또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장 안에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으면 과거형, 미래형에 해당하는 시제부사를 보통 생략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고요. 나 이거 무조건 넣어야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통, 그리고 어제, 내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시점을 물어볼 때 우리는 문장 끝에 lúc mấy giờ 를 넣어서 시간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동사를 먼저 살펴보면 더 풍부한 문장 만들 수 있는데요. 기상하다 볼게요. 기상하다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A와 Y의 조합이다. 그러면 빨리 음이 뒤에 있는 Y로 넘어갔던 거 기억하시고 한번 저와 함께 발음해 볼게요. dậy, dậy 찍어주셔야겠죠? dậy.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읽어볼게요. thức dậy, thức dậy. 세 번째 단어 ngủ dậy, ngủ dậy. 이 모든 단어가 기상하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기상을 하고 나서요, 아침을 먹습니다. 먹다라는 동사 뒤에 아침, 점심, 저녁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으면 아침을 먹다, 점심을 먹다, 저녁을 먹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침을 먹다부터 함께 발음해 볼게요. ăn sáng, ăn sáng. 두 번째, ăn trưa, ăn trưa. 세 번째, ăn tối, ăn tối. 먹다에 구체적인 시점 넣으면은 그것을 먹다가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아침을 먹었으면 이제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갑니다. 출근을 하다는 đi làm, đi làm.
학교를 가는 거는 đi học, đi học 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다, 집에 오다를 về nhà, về nhà. 그리고 운동을 하다는요, tập thể dục, tập thể dục. 자, 이거는요, 제 오프라인 학습자님들이 이 dục 이라는 발음을요, 자꾸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tập thể dục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ập thể dục 같이 찍어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자러 가다는 đi ngủ, đi ngủ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해요? 딱 이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당신은 출근하다 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몇 시는 두 가지 표현법이 있었어요. 맨 앞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맨 뒤에 전치사와 같이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방법부터 함께 만들어 볼게요. Mấy giờ anh đi làm? Mấy giờ anh đi làm? 당신은 출근하다. mấy giờ? 몇 시? 자, 여기에서 나오는 anh 은요, 임의적으로 주어를 표현한 것이니 상대방에 따라 주어를 바꿔주세요. 자, 두 번째 표현법은요. anh đi làm lúc mấy giờ? 이 lúc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lúc mấy giờ?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당신은 몇 시에 점심 먹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점심 먹다 빨리 생각해 주셔야겠죠? 먹다, ăn, 점심, trưa 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Mấy giờ anh ăn trưa? 두 번째는 anh ăn trưa lúc mấy giờ?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mấy giờ, mấy giờ. 자, 우리가 이제까지 의문문을 만들어 봤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답변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침 8시에 출근해요. 자, 이 문장 역시 베트남어로 바꾼다면 나는 출근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침 8시는 추가적인 정보일 뿐이기 때문에 문장 맨 뒤에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 출근해요 8시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아침 8시인지 저녁 8시인지 구체적인 시간을 표현해야 될 텐데요. 자,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sáng, 아침.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아까 아침 먹다 했을 때 나왔던 단어인데요. 사실은 쌍이라는 단어는 밝다라는 형용사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시간과 같이 결합을 하면 아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쌍, trưa, 정오, chiều, chiều, 오후, tối, tối, 저녁, đêm, đêm, 밤입니다. 자, 여기에 시간을 붙여서 아침 8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저녁 8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침 8시를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게 아침 8시라고 해서 아침이라는 단어를 먼저 표현하면 아니 되고 8시를 먼저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때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침 8시 어떻게 표현할까요? 8시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아침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8giờ sáng, 8giờ sáng. 두 번째, 점심 12시. 12시 먼저 말씀해 주셔야겠죠? 12giờ trưa, 12giờ trưa.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 10시. 10시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10giờ đêm, 10giờ đêm. 좋습니다. 자, 이
단어를 가지고 평서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구체적인 어떤 시간에 행동합니다를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한 행동의 시간을 첫 번째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일상적이거나 아니면 과거나 미래에 나타난 어떤 행동을 뒤에 look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문장 끝에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몇 시에 행동해요 라고 의문문을 만들었을 때처럼 답변도 역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침 8시에 출근합니다.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역시 나는 출근하다. 빨리 말을 한 뒤 구체적인 정보를 뒤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출근하다 뭐였어요? 리람. 나는 출근하다 8시에. tám giờ sáng tôi đi làm. 8 giờ sáng tôi đi làm.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인 tôi đi làm lúc 8 giờ sáng 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나는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한다. 보통이라는 빈도부사를 넣어서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을 표현했는데요. 베트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ôi thường đi làm lúc 8 giờ sáng. 자, 아직 우리가 빈도부사를 배우지 않았는데요. 자, 이 시간을 묻고 답하는 문장에는 일반적으로 당신은 보통 행위를 몇 시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 usually에 해당하는 보통의 이 단어를 미리 공부를 하시면 문장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넣었어요. thường 은 동사 앞에 붙여서 그 행위를 보통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저녁 9시에 집에 간다. 이것도 역시 나는 집에 간다. 먼저 만들어주세요. chín giờ tôi về nhà. 저녁 9시 나 집에 가.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문장 뒤에 전치사 넣어서 tôi về nhà lúc 9 giờ tối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나는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9시에 집에 간다. 콤보 문장인데요. 자, 여기 고 보이세요? 고는요, 우리가 이미 1탄에서 공부했던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넣어서 문장을 조금 더 길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각각 만들어 봤으니까 마라는 전치사 넣어서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ôi đi làm lúc 8 giờ sáng. 첫 번째 문장 và 그리고 về nhà lúc 9 giờ tối 해서 출근을 이때 하고 퇴근을 이때 해 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물어볼 때는 뭐이라는 의문사를 넣어서 몇 시에 당신은 행위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look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 끝에서 물어볼 수 있다 했고요. 대답법은 굉장히 쉬워요. 몇에 해당하는 위치에 구체적인 시간만 넣어주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이라는 의문사 자리에 구체적인 시간을 넣어주면 그 시간에 그것을 한다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회화에 대입을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두 사람이 시간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언니 지금 몇 시예요? 라는 문장 보이시죠? 언니라고 상대방을 먼저 부르면서 시작해 볼게요. Chị ơi, bây giờ là mấy giờ? Chị ơi, bây giờ là mấy giờ? 했더니 지금 7시 반이야. 지금은 이야. 만들어줄게요. Bây giờ là 7 giờ rưỡi. Bây giờ là 7 giờ rưỡi. 자, 여기에서 보면요. 7시 반을 표현했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은 아침 7시 반인지 저녁 7시 반인지를 표현했는데 선생님 여기는 왜 없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상대방과 내가 같은 시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대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니는 보통 몇 시에 출근해요? 자, 보통 보이시죠? 이것은 아까 저와 함께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보통적인 것, 내가 항상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출근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물어보면 안 되고 이것은 당신은 출근하다 문장 뒤에 룩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베트남어로는 Chị thường đi làm lúc mấy giờ? 보통 일상적인 이 단어 나오면요. 문장 끝에서 lúc mấy giờ 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답은요. 나는 아침 8시에 출근해 라고 했는데 한국어에는 생략이 됐지만 베트남어로 보통 몇 시에 행동하냐라고 했을 때 대답도 역시 나 보통 이렇게 해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보통이라는 빈도부사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Chị thường đi làm lúc 8 giờ sáng. 좋습니다.